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돈의 차이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차이는 월급이 들어온 뒤 단 몇 분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못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자동이체가 나가고 구독료가 빠져나가고 생활비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날 때쯤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를 1년 반복하면 그대로이고 3년 반복하면 더 불안해지고 10년 반복하면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오르면 돈이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봉이 오르면 소비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편한 소비가 생기면서 결국 소득이 늘어도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는 세후 월급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늘 월급이 적어서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해보니 문제는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적인 배달, 주말 쇼핑, 자동 결제 서비스까지 합치니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이 특별한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 하나만 바꿨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30%를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처음 2달은 답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덜 쓰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쌓였습니다. 김 씨가 더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투자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남기기로 결정한 사람만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작은 소비입니다. 하루 2만 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커피 몇 잔, 간단한 배달, 작은 쇼핑이면 금방 나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하루 2만 원이면 한 달 60만 원이고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7,200만 원입니다. 만약 그 돈이 투자로 굴러갔다면 결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쓴 2만 원이 10년 뒤에는 수천만 원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가 매년 3%씩만 올라가도 10년 뒤 내 돈의 실제 가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저축하지 않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두는 것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돈은 통장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서도 쌓입니다. 퇴근 후 2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 글을 쓰고 누군가는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년 뒤 그 시간은 새로운 소득이 되기도 하고 자산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미래 소득도 그대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하루 2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소비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실직, 가족 문제, 사업 실패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연봉보다 통장 하나입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카드론을 쓰고 대출을 받고 빚으로 버팁니다. 문제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그 빚은 계속 남아서 다음 몇 년의 소득까지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위기를 겪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보다 먼저 비상금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최소 3개월 생활비, 가능하면 6개월 생활비 정도는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 하나가 다음 10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이 한 곳에 섞이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10%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달 저축률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률 10%와 30%는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 결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와 잊고 있던 결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에 대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를 쓸까가 아니라 얼마를 남길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통장 속도를 바꿉니다. 결국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남기는 사람이 모읍니다. 그리고 통장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지금처럼 살면 10년 뒤에도 비슷한 통장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월급이 지나가는 길만 바꿔도 10년 뒤 숫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